얼마 전까지 행복한 결혼을 꿈꿨던 여자입니다. 제 속마음 이야기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30 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올 봄에 결혼식을 올렸어야 했네요. 제게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저와 동갑인 30입니다. 저희는 3년이라는 연애 기간을 가졌고 제가 결혼까지 생각한 유일한 남자였어요. 저는 결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돈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배웠습니다. 기존에 돈 많은 남자도 만나봤고 집안이 빵빵한 남자도 만나봤지만 지금의 남자친구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경제적 능력은 기존에 만났던 남자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지만 저를 가장 많이 챙겨준 사람이거든요. 저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혼 자금으로 8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5천을 지원받기로 약속받았었어요. 요즘 결혼 자금으로 1억 3천이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저희가 사는 곳은 지방이에요. 서울이었으면 택도 없었겠죠? 전셋집도 구하지 못할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빈손으로 오는 건 아니어서 둘이 합친다면 제법 그럴듯하게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지원 없이 본인이 모은 9천을 가져오기로 했어요. 이 정도면 저희 사는 동네에 작은 아파트를 매매할 정도는 돼요. 이것도 충분한데 제게는 비장의 카드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꾸준히 청약저축을 해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새내기 시절 학교 선배의 추천으로 가입했어요. 적게나마 매월 불입해오며 유지했고 그 노력의 결실을 이제서야 맺게 되었네요. 저희가 신혼집을 알아보던 와중에 저희 사는 지역에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보단 청약으로 분양을 받는 게 저렴하죠. 급하게 결혼을 해야 하는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 매매보다는 청약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그렇게 첫 청약 도전을 한 거죠. 근데 청약은 정말 복불복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하시던 말씀이 너무 기대하지 말고 도전하는데 의의를 두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됐을 때 너무 기뻐서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남자친구에게도 전화해서 기쁜 소식을 전했네요. 완공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딱 3년만 기다리면 새 아파트가 생기니까요. 30년 살았는데 3년 못 기다리겠어요? 저는 남자친구와 만나서 추후의 계획을 얘기하기로 했어요. 결혼을 3년씩이나 미룰 수는 없으니 3년 동안 살 거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월세집에 살기엔 지출이 너무 크니 직장 근처 빌라에 전세를 얻자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 정도 전세금은 충분하니까요.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고 각자 부모님께 전달하기로 했죠. 저희 부모님은 너무 잘했다고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셨네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집 얘기로 할 말이 있다며 저를 집에 초대하더라고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한 게 얘기가 잘 안 됐나 싶었어요. 집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할 말이 뭔지 의아했지만 어쨌든 초대해 주셨으니 가야죠. 주말에 찾아뵙겠다 말씀드리고 방문을 했습니다. 집에는 남자친구와 부모님 그리고 누나가 계셨어요. 처음에 엄청 뜸을 들이시길래 무슨 일인가 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뒤집어지는 줄 알았네요. 청약 당첨됐다고 들었어. 그 아파트 전매 제한도 없다며? 그 분양권 우리한테 주면 안 될까? 이건 저희 신혼집이에요. 집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저희 집을 왜? 지금 우리 집이 빌라야. 몇 년 뒤면 우리 애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요즘 애들끼리도 집이 어딘지 따져가며 친구를 사귄다고 하네. 아파트 브랜드며 평수, 자가인지 전세인지도 물어보고 다닌대. 우리 동네가 땡땡동인데 땡땡동 빌라 산다고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까 싶어. 당장 이사를 가자니 돈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너네가 들어가려는 아파트 정도면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럼 청약을 넣으시지 그랬어요? 먹고 살기 바빠서 청약 통장 같은 건 만들 생각도 못했지. 그러면 저희 말고 분양권 파는 사람들한테 연락해 보시는 건요? 거기 벌써 피가 엄청 붙었어.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조금 힘들어서. 그럼 분양권 받으셔도 중도금이랑 잔금 해결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어떻게든 해보려고. 대출도 알아보고 그럼 될 것 같아. 그렇게까지 해서 꼭 가셔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집이 필요한 입장인데. 너희가 아직 결혼 전이지만 나는 이미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너희도 조카가 학교에서 무시당하면 가슴 아프지 않겠어? 가족의 일이다 생각하고 한 번만 양보해줘. 제가 성급히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남자친구네 집을 두 발로 걸어 나왔는지 네 발로 기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자리를 피하자는 생각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누나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네요. 착하고 마음 따뜻한 남자라 좋다 했는데 그 따뜻함이 온전히 제 것이 아니었네요. 남자친구에겐 누나고 조카지만 제겐 아직 남들일 뿐이니까요. 이미 가족이라 생각한다며 온갖 말로 포장하는 것도 웃기고 제 마음이 어쩌고 하며 강제로 동정심을 요구하는 것 같아 불쾌했어요. 부모님 핑계를 대고 집으로 돌아와 오늘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역시나 부모님께서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셨네요. 피를 나눈 가족이어도 이런 경우에 도와주기 쉽지 않은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고요. 게다가 아직 결혼 전이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꼭 도와줘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네요. 그리고 이건 저도 몰랐던 건데 청약 통장으로 당첨이 한 번이라도 되면 그 통장은 다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면서요? 분양권을 넘기면 저는 10년 동안 부어온 통장도 날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저는 남자친구네 누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누가 제게 집을 사줄까요? 로또라도 당첨이 될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저는 제 의견을 남자친구에게 말하는 순간 이 인연이 깨질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혹시나 남자친구가 제 입장을 이해해준다면 모르겠지만 남자친구는 저보다 누나가 더 안쓰러울 테니까요. 그러니 저를 집에 초대하고 이 얘기를 제 귀로 직접 듣게 한 거겠죠. 만약 저와 생각이 비슷했다면 아마 본인 선에서 이 얘기를 잘라냈겠죠? 역시나 남자친구는 누나의 편이었고 제가 이기적이라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 이기심마저 다 포용하겠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제가 먼저 이별을 고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들 눈에는 전 항상 이기적인 사람일 거고 그 눈총을 받아내며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별을 짐작하고 있어서 그런지 헤어지는 그 순간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정말로 힘들 틈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계약하는데 정신이 다 팔렸거든요. 필요한 서류는 뭐 일이 많은지 남자친구 생각이 하나도 안 났네요. 이렇게 나 살기도 벅찬데 누굴 챙기고 누굴 신경 쓰며 살겠습니까? 이기적이라고 욕해도 좋아요. 하지만 나를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요? 오히려 바쁜 일상이 고마워요. 이별의 슬픔에 울고불고 하기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정말 저도 웃긴 여자다 싶은 게 요즘 엄청 행복해요. 새 아파트가 얼마나 기대되는지 밤마다 아파트 생각만 하면서 잠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도 쓰네요. 행복한 건 행복한 거고 저는 아파트 값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할 일만 남았네요. 이번 일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 힘차게 살아보려고요. 화이팅입니다.